이 김무성 의원은 자신과 유승민 씨를 탄핵 책임자로 몰아서 비판하는 데 대한 반론인데 아주 극렬한 언어 선택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주도가 옳았느냐 틀렸느냐 하는 판단은 역사적으로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률적으로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판단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법률적으로는 이제 합법적 모양을 갖췄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3분의 2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탄핵이 즉 파면이 결정되고 그 뒤에 이어진 선거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밀어붙였던 바로 그 세력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41% 득표로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두 차례 선거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이번에 선거에서 또 대승을 했으니까 탄핵 주도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또 법률적 근거를 갖췄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판단은 또 다르죠. 역사적 문법이라는 것은 법률과 또 다릅니다. 법과도 또 달라요. 역사는 어떻게 보면 법, 정치를 다 포괄하는 큰 문명사적 흐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첫째, 반대한민국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만드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사실상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의 기초가 이념, 좌파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실에 맞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사실이나 과학과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을 저는 반문명 세력으로 봅니다. 반역사적 세력입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리 재판을 해도 직접 돈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뇌물죄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30년 이상 때리고 지금도 구속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해가지고 정치적 절차를 밟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문명사적 입장, 문명을 뒷받침하는 진실이 뭐냐의 입장, 그리고 인권, 법치, 자유, 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이 주도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를 후퇴시켰다 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점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면 사와야 될 것 아니냐? 그렇어요. 맞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싸우든지 들이받든지 고치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 대표인 김무성 씨를 잘 만나주지도 안 하고 자기하고 만만한 친박 세력 몇 사람만 쌀 불러가지고 만나고 하는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참 좀스럽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특한 통치술로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은 탄핵을 당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만한 죄를 지었느냐. 그런데 탄핵을 당해버렸어요. 상당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유승민, 김무성 씨가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김무성 두 사람의 책임은 따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한민국 세력이 등장하는 계기,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말았다. 그런 다음에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은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잘 알 겁니다. 목숨 걸고 싸웠어요? 문재인 정권과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이런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왜 안 하죠? 사과를 했어야죠.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원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적 계산의 실수로 결과가 이래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야죠.